경찰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사이에 개 논쟁이 한창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오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현 정권이 검찰, 경찰을 앞세워서 언론을 장악해서 일종의 파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그걸 느끼고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권 때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해왔다. 여기에서 개 이야기, 주구라면 개 아닙니까? 앞장을 서서 한마디로 사냥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공당의 대변인이 개라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발단은 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한국당 22일 이제 울산시장에 대해서 울산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했죠. 건설 그 현장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시청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16일 날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은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둘러싸고 한국당이 지금 경찰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좀 유리한 지역에 이런 걸 지금 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산이고 인천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이러면서 흥분을 했고, 더 나아가서 대변인이 20일 날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있다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 했고, 홍준표 대표도 소수 검찰의 사냥개 노릇도 참고 견디기 어려운데 수많은 경찰이 떼거리로 달려든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폴렛이라고 하는 경찰 온라인망에 당 대표라는 작자의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바다 한가운데 던져둬도 입은 둥둥 떠 있을 거라고 하면서 홍 대표를 향해서 참으로 검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국에 이 경찰 7,000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폴레티앙은 23일 장 의원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고, 입장문에서 14만 경찰과 수십만 경찰 가족한테 상처를 입혔다. 공개 사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부 개 눈에는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라는 이 한문으로 된 피켓을 들고 인정샷을 하고, 또 심지어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는 주말에 경찰 한 명이 1인 시위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런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그것을 인정샷을 하듯이 SNS에 쭉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만 수백 명의 이런 인정샷이 나왔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층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은 한국당을 비꼬은 거죠. 하루에만 해도 수만 개의 조회가 이루어지고 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더 확진이 된 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당사자인, 압수수색을 한 당사자인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제 소셜미디어에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황운하 청장은 수사는 1월부터 시작됐고 증거물 확보가 필요해 3월에야 압수수색을 했다. 공천 발표일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해명을 하면서 한국당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다시 똥개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어요. 정권의 똥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황 청장을 겨냥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 울산청장의 형태를 보니 경찰 수사권 독립은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경찰에서도 지금 반응이 격렬해져서 지금 점점 이 한국당을 비난하는 인정시위나 시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공당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현 검찰이나 경찰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경찰청장 이철성이 직접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을 했고, 이후 정권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경찰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떼주고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키우겠다 한 뒤로 경찰 조직은 전체적으로 이 정권의 편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경찰의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라지만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송철호 변호사 출신인 울산시장 지금 후보죠. 민주당에. 이 양반을 9월 12월에 황운하가 2번이나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오해받기 십상인 일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한국당의 미친개 발언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 서로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남 이야기 하듯이 하면서 경찰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먹이는 제3자가 던져줬는데 경찰하고 한국당이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싸움이죠. 여태까지 정당과 제1야당과 경찰이 이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싸울까요? 자신들의 먹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정권이요, 검찰에는 검찰의 기능을 죽인다는 마이너스 먹이를 던져주고, 경찰에는 너네들 수사 지휘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또 플러스의 먹이를 던져주니까 두 쪽 다 정권의 충성을 바치고 있고, 그러면서 과잉 충성을 한 경찰에 대해서 개라고 비판을 한 한국당에 진짜 경찰이 개같이 달라들어서 뜯어 먹고 있습니다. 자, 편은 전부 경찰 편이 많겠죠. 다른 야당도 경찰 편 들고 여당도 경찰 편 들고,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 좋지 않은 한국당이 이번에 개 발언을 해서 단단히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의 보편적인 실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요, 경찰 내부에서 과거의 수사권을 놓고 검경 간의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경찰 내부의 일종의 스타처럼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뇌부들도 이런 황운하 네가 전담해서 해라, 니는 봐줄게라는 식으로 항상 단골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경찰대학 1기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 그가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척건들을 겨냥한 게 결국은 동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으니까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수사 착수 직전에 문 대통령과 변호사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기도 한 그 송철호 후보를 2차례나 만나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그건 억울 사고도 나는 일이죠. 경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해야지, 각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그 지역의 여당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전부 이런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경찰이 이미 정치적으로 한쪽에 서버린 거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제대로 못 가져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경찰에 대한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역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다 욕을 해도요. 그래도 그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아니라 사실은 맞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경찰 스스로가요. 지금 이번에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의혹을 살 짓을 했고 경찰의 그는 황운하는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 했지만은 그가 이번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당 의원의 이런 이 막말에 경찰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은 경찰이라는 조직은 여태까지 군대 이상으로 상명하복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통제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서 지금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찰 상층부가 우리 먹거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라. 우리가 용인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군의 조직 이번에 장성을 줄인다. 뭐 이런 것처럼 군의 어떤 이권과 관련되어서 정치인과 군 간에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군인들이 전부 다 인정샷으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를 하고 달라들어서 수천 명이 움직이고 이러면 이 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나 이런 부분은요. 경찰의 오랜 수건 사안인 거는 잘 알겠는데 이럴수록 경찰이 이성을 잃지 말고요. 논리를 가지고 정권도 편들어주고 있으니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잉 충성을 하고 정치인 만나서 로비하고 로비한 거는 맞잖아요. 송철호를 황운하가 만난 거는 로비지. 그게 로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상한 행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만나서 로비한 실력자의 정반대의 역학관계에 있는 인물 주변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총대 메워줄게 내 울산 시장 좀 되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온 사방에서 욕을 먹고 보수권 안에서도 욕을 먹지만 이 문제만큼은 한국당의 최근에 이런 처지를 지나치게 경찰이 악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반성과 자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야당이 절대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 독립을 해줄 수 없는 문제고 설사 해줬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문제라는 것을 경찰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민정수석입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20일, 22일, 1일, 22일 사흘간을 한마디로 헌법을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이 만드는 헌법 시안을 민정수석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행태가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요.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개헌안을 가지고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으면 우린들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여당 내부의 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국회에 출석하는 국무총리나 법무장관이 개헌안을 발표했으면 야당의 반발이 덜 했을 건데 사정을 총지하는 조국 수석이 개헌안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3일간에 나누어서 마치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른 여당 의원도 조수석이 현 정부 들어서 국회 출석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개헌안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세가 야당의 신경을 긁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조국은 그것이 개헌안 발표가 민정수석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서 자신이 발표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안도 조국이 발표했을 때 제가 잘못된 거라고 한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중요한 개편을 민정수석, 즉 그것들을 움직여서 뒤에서 조정해서 이놈 잡아가라, 저놈 잡아가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면 너네들이 남들 잡아가기 좋게 지금 시스템을 바꾸느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국이나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을 의도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이래도 너네들이 반발을 못해? 너네들이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는요. 정말로 지금 경찰의 울산 시장 관련 이런 수사처럼 황당하기 거지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국이가 과거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 사법제도라기보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당시 야당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느냐라고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4개 특위위원들조차도 조수석에게 직접 네가 발표는 하지 마라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이 국회에 지금 보내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60일 이내 개헌안을 의결하거나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UAE 간다고 없는 속에서 전자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재를 해서 전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라고 이렇게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자신의 개헌안을 발의를 한다면 적어도 이걸 총리 정도는 시켜서 본인이 있을 때 사인을 해서 국회에 성의 있게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국을 시켜서 발표를 하고 자신이 없을 때 전자서명으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너네들이 떠넘겨 받았으니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던졌는데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말로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정권이 그야말로 상당히 오만해졌다. 자, 최근에 경찰이 저렇게 간이 부은 거나 한국당이 아무리 찌질하다고 경찰이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한 거나 또 조국이 개헌안을 발표하고 또 그 개헌안을 대통령이 없을 때 전자결제해서 이렇게 국회로 보내버린 거나 전부 다 굉장히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야사당이 반대하는데 해외에서 개헌안을 전자 결제를 한다. 개헌안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부분을 고치는 안입니다. 이걸 전자 결제를 한다. 정말 기가 찬 현실입니다.